동물을 좋아해 채식을 고집한다는 신가영 씨. 채식주의자의 식탁인데 고기로 보이는 음식들이 눈에 띕니다. 후라이팬에는 떡갈비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고기로 보이는 이 음식들은 식물성 재료로 만든 가짜 고기, 이른바 대체육입니다. 20년 전 신 씨가 채식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적었지만 이제는 맛도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어떤지 모르겠지만 바로 전환을 했을 때 고기가 아쉽잖아요. 그 단백질이나 식감이나 뭐 향이나 맛이나. 그래서 그 부족한 점을 대체육이 좀 채워주는 것 같아요. 한식을 먹다든지 중식이라든지 양식을 먹는다든지 요리를 할 때 일반 요리랑 거의 다른 게 없어요. 맛하고 건강 둘 다 잡게 해주는 그런 고마운 식품이죠. 대체육 제품들이 늘어난 건 그만큼 채식을 하겠다는 인구가 늘어난 덕분입니다. 국내 채식 인구는 25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는 10년 전에 비해 15배 이상 오른 수치입니다. 자신의 취향과 신념을 드러내고 이를 소비에 연결시키려는 미닝아웃 열풍이 채식 인구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축산업이 초래한 환경 오염 위기도 대체육 시장이 성장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돼지나 소 같은 가축이 내뿜는 메탄가스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8%를 차지합니다. 지난해 열린 기후협약회의에서 세계 100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가량 줄이기로 협약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환경보호 움직임과 맞물려 기업들도 대체육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 시장의 성장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보셨다시피 국내에서도 대체육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스타트업들뿐만 아니라 대기업들까지 관련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유 기자, 일단 대체육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스타트업부터 식품 대기업까지 다양하고 네. 또 그 숫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최근 2, 3년 사이에 새로 생긴 푸드테크 스타트업만 50곳이 넘습니다. 지구인 컴퍼니와 위미트 같은 곳이 대표적인데요. 뿐만 아니라 식품 대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대체육 제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시중에 나온 제품 종류만 50여 종이고 계속해서 신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장 활발한 곳은 라면 1위 기업 농심입니다. 일단 제품의 종류가 18개로 가장 많고요. 예. 조만간 대체육 전문 식당을 식품업계 최초로 열 계획입니다. CJ제일제당은 국내에서 비비고 비건 브랜드 플랜테이블을 통해 만두 제품에 특화하고 있고 동원 F&B는 미국의 비욘드 미트 제품을 수입해 국내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두부 제품에 특화된 풀무원도 식물성 제육볶음이 들어간 제품을 출시했는데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브랜드 론칭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뭐 해외 시장 못지않게 국내 시장도 빠르게 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그럼 대체육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일단 국내 대체육 시장 규모는 한 연간 200억 원 정도로 아직은 좀 작은 편인데 네. 미래 성장 전망은 밝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 지난해 국내 대체육 스타트업에 몰린 투자 금액을 집계를 해봤는데 대략 한 550억 원 정도가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직전 연도와 비교하면 15배가 늘어난 건데요. 네. 이 한 해 투자금이 시장 규모보다 더 큰 것만 봐도 자본시장에서 이 미래 성장 가능성을 얼마나 높게 평가받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대체육 관련해서 세계 시장 규모는 지난해 53억 달러 규모였고요. 네. 2023년에는 60억 달러 규모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뭐 그래도 사실 고기를 대체하는 식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맛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유 기자는 이제 취재하면서 드셔봤다고 해요. 어떤가요? 저 이제 취재하면서 저도 이 대체육 제품을 처음 먹어봤는데 네. 이 모르고 먹으면 실제 고기로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맛이 굉장히 수준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나온 제품들이 떡갈비나 불고기, 너겟 종류인 것을 보면 어느 정도는 가공이 됐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예. 아직까지는 생고기의 맛을 그대로 구현해내지는 못했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 생고기를 익혀 먹겠다는 소비자들은 외면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나온 게 배양육입니다. 배양육은 식물성 대체육과는 달리 동물 세포를 떼어내서 특정 부위를 키워 먹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고기의 맛이나 식감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또 동물을 도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소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일부 채식주의자들 사이에서는 배양육이
결국 도축한 동물의 근육이나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완전히 윤리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또 지적을 또 하고 있거든요. 예.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배양육 시장에 식품 회사들뿐만이 아니라 화학 회사들도 뛰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화학 회사들은 그럼 직접 배양육을 만들겠다 이런 의미로 시장에 진출하는 건가요? 사실 들여다 보면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일단 한화나 SK, 롯데 같은 화학 계열사를 보유한 회사들이 주로 배양육 사업에 뛰어들고 있고요. 한화솔루션은 지난 3월 미국 대체육 스타트업 필렛스푸드에 투자를 단행했고 SK도 지주사를 통해 미국 대체 단백질 기업 퍼펙트데이와 네이처스파인드에 투자를 집행했습니다. 화학 회사들이 이렇게 배양육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직접 배양육을 만들어서 팔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ESG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화학 회사들은 사업 구조상 탄소 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배양육 개발을 지원한다면 예. 다량의 탄소를 감축할 수 있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배양육 기술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해외 사례를 좀 보면 미국이나 유럽의 배양육 스타트업들은 실제 상용화 단계 제품을 만들어서 내놓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스타트업 이저스트 같은 회사의 경우에는요. 배양육 기술로 만든 닭고기를 싱가포르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배양육 제품을 상용화시킨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 대상, CJ, 롯데푸드 등이 배양육 사업에 진출했다고는 하지만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대학 연구실과 연계하는 등 연구 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발전이 더뎌 보이는 이유는 결국은 비용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에 세포 배양 접시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여기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근육 세포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봐야 볼 수 있는데 저런 세포들을 수없이 많이 모아야지 고기 한 덩어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포들은 이 배양액의 영양분을 먹으면서 자라나게 되는데 이 배양액의 가격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500cc 한 통 기준으로 60에서 70만 원 가량인데 실제로 사람이 먹을 만한 수준의 고기를 얻으려면 배양액을 구매하는 데만 적어도 수천만 원이 필요한 셈인 거죠. 예. 그러면 배양액의 가격을 낮추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니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아무래도 고기의 맛과 식감을 재현한 제품이 등장한다면 기존의 고기 생산을 담당하던 축산업계도 타격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들은 대체육 제품에 대해 아예 고기가 연상되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엄포를 놓거나 대체육 생산 과정이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느 업계에서나 사실 신산업이 나오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식약처는 올해 업무 계획에 대체육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라고는 했지만 아직까지 안전한 대체육 소비 환경이나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네. 업계에서는 우선 정부가 대체 단백질 식품을 별도로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대체육 시장 육성의 첫 단추라 시급히 해결해달라는 입장입니다. 대체육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산업 발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것은 배양육을 천연물로 두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기준에서 다 빠집니다. 그렇죠? 유통기한에서도 빠지고. 근데 이거를 가공을 하게 되면 식품의 기준 규격과 유형이 생기고 유통기한이 이제 자발적이긴 하지만 유통기한이 설정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정부가 기준 규격이나 식품의 유형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산업화를 위한 기준 마련이 늦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 배양육은 미국 농무부와 FDA가 관련 규제와 감독 제도를 마련해서 생산 전후를 관리하고 있고 유럽도 대체육이나 배양육 등을 신규 물질인 노블푸드로 규정을 하고 유럽 식품안전청에서 안전성을 평가 후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이나 싱가포르에서는 벌써 상용화 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연구 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기반 마련 좀 속도를 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정리할까요? 오늘 유튜브 제목은 고기 같은 고기 아닌 고기 같은 너. 네. 해시태그는 비건이 대세 대체육 급성장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